찰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입니다. 네, 10연패네요. 뭐 길게 할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뭐 경기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2년 만에 3연패를 하면 22년 만에 10연패를 하면서 드디어 3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4위로 내려왔고 플러스 13으로 출발을 했는데 플러스 3까지 까먹었네요. 네. 그렇고 일단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어제 방송에 있었던 좀 경솔한 멘트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죄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경솔한 멘트를 실언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연패가 길어지고 또 롯데 자이언츠가 너무나 꼴도 보기 싫은 처참한 경기력을 매일 이어가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비참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좀 경솔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멘트에 사죄를 드리고요, 진심으로. 네, 사죄를 드리고 제가 사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실수를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댓글로 그렇게 좀 담담하게 또 말씀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충분히 그 기분이 상하시고 저한테 또 안 좋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제가 스스로 보고도 네, 제가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그 깨닫고 이렇게 또 사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를 보면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참 저도 사실 야구 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 너무나 처참하고 긴 연패에 이제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네 비록 이제 이렇게 힘들어 야구가 안 돼도 이렇게 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특히 타팀에 대해서 제가 또 그런 실수를 하는 일은 없도록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실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사죄를 드리고 네 하고요. 자 일단 오늘 경기로 이제 얘기를 넘어가 보면 일단은 3대 5예요. 그리고 선취 득점을 홈런으로 선취 득점은 아니고 홈런으로 2대 0에서 0대 2에서 3대 2로 역전을 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3회 레이에스 선수의 3런 홈런 그리고 4회 신민재 선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1사 2, 3루의 찬스를 공짜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찬스에서 한 점만 도망갔다면 오늘 경기를 아마 연필이 탈출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태양이 2루수 라인 드라이브, 손흥민 선수가 유격수 땅볼 물러나면서 도망을 못 갔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이기지 못한 것 같고 제일 큰 지점은 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 한 점만 났으면은 4대 2가 됐으니까 아마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기가 제일 컸던 것 같고 뭐 선수들이 못하는 것도 뭐 얘기하면 끝도 없죠. 사실 뭐 좀 짧게 얘기하자면 안 맞는 한태양 황정빈 선수는 끝까지 기회를 주면서 오늘 이출루나 한 이호준 선수 마지막에 빼버리고 대타 박찬현 선수를 썼죠. 뭐 이런 부분들로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선수 기용이 연패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죠. 제가 뭐 한태양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고 좋아합니다만은 최근에 안 맞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오늘 또 타격감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태양 선수 잘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19타수 2안타예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나마 잘 치다 보니까 견제도 많이 늘고 삼진 개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점이 이제 드러났어요. 특히 높은 빠른 뭐 이런 거 굉장히 약한데 물론 이제 선수가 점점 뭐 경험이 쌓이고 이겨내야 되겠지만 우리 연패 중이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해야 되면 오늘 이출루를 한 이호준 선수를 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호준 선수한테 타격 기회를 구해주고 4타수 무안타 3타 그러니까 오늘 경기 내내 안타 없던 황성빈 한 선태양 쪽에서 대타를 냈어야 됐을까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고 그 외에도 사실 뭐 투수 교체도 뭐 하는 족족 다 실패를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진짜 뭐 많았죠. 뭐 많았는데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외면을 했습니다. 외면을 했다라고 밖에 표현을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팀은 뭐 19연패까지 해가지고 그냥 기록을 세워야 되는 팀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연패를 해도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장면이 보통 많은 경우고, 아니면 우리가 저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졌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이기려고 온몸 비틀기 하는 느낌이 들 정도죠.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제가 아꼈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 타격이 이 정도로 안 맞는데 감독이 무슨 재주로 이걸 살려놓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참았는데, 근데 오늘은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의 고집이 결국은 오늘 경기를 지게 만들었다고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네, 일단은 선수 기용부터. 네, 뭐 오늘 또 나승엽 선수를 콜업하면서 결국 또 고승민 선수를 외야로 보냈습니다. 근데 외야로 나간 고승민 선수의 성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참만 찾아볼게요. 외야로 나간 고승민 선수의 성적. 자, 여기 기록이 이제 있는데 좀 작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익수로 나가실 때 22타석 19타수 1안타, 좌익수로 6타석 4타수 무안타, 보이넷이 28타석에서 총 5개예요. 그러니까 외야로 나갔을 때 28타석 1안타 5보이넷 5삼진입니다. 타율이 5푼 3리입니다. 네, 타율 5푼 3리예요.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가 못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고승민 선수를 외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5푼 3리면 누가 나가도 그거보단 잘하잖아요. 이거 고승민 선수가 몸 컨디션이 계속 이제 좀 힘든데 참고 뛰고 있는데, 이거는 아집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무리를 해가지고 성적이 나오면은 뭐 그게 납득이 되는 거겠지만, 이게 지금 그 표본이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꽤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결과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은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감독님이. 근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시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두 경기가 아니잖아요. 한두 경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손흥민 선수를 계속 지명타자로 2번 3번에 쓰고 있는, 물론 오늘은 3번에서 도루까지 하면서 손흥민 선수 열심히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해는 안 되죠. 그래도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뭐 아시겠지만 일요일 경기에 3안타 친 거 말고는 계속해서 사실상 안타를 아예 못 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날에도 5타수 무안타였고요. 근데 그런데도 지명타자로 이번 시기나 주는 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정말로. 그리고 한성민 선수도 일요일에 물론 홈런을 극적으로 쳐낸 건 잘했죠. 잘했지만 그러고 나서 또 토요일에 안 좋았고, 네, 이 그 화요일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안, 그냥 오늘은 뭐 알 수 없지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상대 선발에도 좌투수고, 그리고 광활한 외야인데 잠실이, 그리고 수비를 레이에스 고승민의 외야로 쓸 거면 중견수라도 수비 범위가 넓고 안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좋아하시는 좌우놀이를 할 거면 신윤호 선수도 있고, 신윤호 선수가 일요일 경기력에도 우리가 제일 그래도 경기같이 한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철저히 외면을 했고요. 이호준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전민재 선수가 오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옆구리 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안타도 치고 뭐 보이넷도 나가고 잘했는데 마지막에 또 대타로 바꿔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독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선수는 뭐 진짜 본인이 말한 금운동 이론, 이 선수는 금등급, 이 선수는 은등급, 이 선수는 동등급, 그 외에는 아예 그냥 등급이 없는 선수,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냥 그 안에서만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밖에 솔직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더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어떤 안목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시즌을 운영할 수 있고 팀을 운영할 수 있죠. 그 철학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야수들을 2년 반 동안 많이 키우신 것도 맞아요. 근데 팀이 오늘 9연패 중이고 10연패 위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5연패까지는 본인의 어떤 철학대로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부터는 본인이 철학을 잠시 내려놓으셔야죠. 어떻게든 팀이 이길 수 있게끔 해야죠. 근데 그거를 끝끝내 포기를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간다는 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잘못된 거 같고, 그리고 22년 만에 10연패를 했어요. 팀이 2003년 이후에. 이게 무려 그 우리 팀의 금지어인 백모 감독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그 차치를 하고 22년 만에 10연패라면 그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 어떻고 선수들이 못 지고 다 필요 없어요. 감독이 무슨 자리냐.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팀은 감독님한테 모든 권한을 줬고 진짜 모든 권한을 다 드렸잖아요. 할 수 있게끔 자기 야구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 야구를 잘 운영을 하셨고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많은 권리를 가졌으면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큰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인터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타격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팀 1, 2 선발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선지점을 낸 경기가 거의 없었다. 물론 타격감이 안 좋은데 1, 2 선발을 상대하면 어렵죠. 어려운데 그럼 뭐 상대팀이 우리 팀 어려우니까 1, 2 선발 안 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든 짜내는 야구 한 점이라도 짜낼 수 있는 운영을 하셔야죠. 라인업도 그렇게 짜고 진짜 한 점이라도 짜낼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데 10연패 동안 우리가 본 건 뭡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금등급 선수들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픽한 이 선수가 주전 선수라고 선택한 선수들 주구장창 선발 라인업에 집어넣고 타순 조정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해주겠지 그렇게 가다가 10연패 갔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당초 SSG전 때 대체 선발 두 번 때 다 내주고 무기력하게 그걸로 출발이 된 건데 이런 변명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마시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답을 못 찾았으면 그냥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다음도 선취점을 뽑으면 작전 등을 구사할 수 있는데 끌려가다 보니 작전 내기가 쉽지 않다. 올라올 때 기다려야 한다. 그 선취점이 선수들이 알아서 나가고 뭐 잘 굴러가는 게 베스트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될 때 감독님이 무슨 어떠한 뭐 라인업을 바꾸든 뭐 충격 요법을 주든 아니면 진짜 뭐 뭐 진짜 작전 야구를 철저하게 하든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팀이 0득점으로 묶여 있고 1득점, 0득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선취점을 뽑으면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수가 지독히 안 나오면 오늘 경기를 못 이겨도 어떻게든 그 무득점의 굴레를 깰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결국 무득점 우리가 깬 것도 뭡니까? 그때 23이닝인가? 결국 고승민 선수 타구가 상대 외야에서 어설픈 수비를 하면 점수가 났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대체 얼마나 점수를 못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한 5연패 정도까지지 뭐 기다리다가 시즌이 끝날 겁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안 될 때를 어떻게 해결을 해라고 감독님이란 자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저도 하죠. 저도 기다리고 모든 팬들이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기만 할 거면은 감독님이 왜 그 많은 연봉과 많은 권리를 받고 자리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경험 없는 선수들이 부담을 갖는다. 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되고 나로 인해서 지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이 크다. 경험 없는 선수들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해서 팀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크다. 올라올 때 기다려야지.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그 이런 부담감을 누가 만들었을까?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굳이 деп짚지 않아도 우리 팀의 모든 플레이에 감독님이 어떠한 코멘트나 그 이제 뒤에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물론 뭐 좋게 보면 감독님이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시고 애를 써주신 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연패가 이 정도에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에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선수들한테 불러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지시를 하시고 또 그런 거를 주다 보면 이 부담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데 팀이 5연패, 6연패 이쯤 하는 시점이 됐으면 지금은 내 철학을 잠시 내려놓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연패를 할 수는 있어요. 연패를 할 수는 있는데
연패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끊기 위한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변화를 일절 주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선수들이 올라와서 연패를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또 마지막에 반등을 바라지만 LG 타자들이 만만치 않다. 어지간해서 잘 속지도 않는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 이거는 뭐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 만만한 선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팀 우리 팀 지금 연패를 하는데 10연패를 하는데 9연패를 하고 오늘 10연패 했는데 이런 팀한테 만만한 타자들은 없죠. 만만한 타자들은 없고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뭐 상대 타자들 상대 선수들이 우리 팀 불쌍해가지고 뭐 대충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지켜봐야 한다가 9연패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버리시면 그냥 감독 없이 가도 똑같잖아요. 그냥 지켜보기만 할 거면 지켜보지 않고 뭐라도 해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연패가 너무 길고 뭐 선수들이 감독님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못하니까 장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뭔 짓을 해도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근데 뭐라도 변화를 줘보시고 연패가 이어지면 그래도 팬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감독님도 뭐라도 해보셨는데 이게 도저히 뭐가 안 되네. 진짜 뭐 제사라도 지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10연패 기간 동안 바뀐 게 없잖아요. 뭐 대대적인 어떤 그 엔트리 변화를 줬습니까? 아니면 파격적인 라인업 변화를 줬습니까? 아니면 진짜 극단적인 짜내기 야구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뭐 하다못해 1, 2군 뭐 코칭 스태프 대거 뭐 물갈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뭐 삭발이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런 뭐 안 좋은 흐름을 깨기 위해서 회식이라도 했어야죠. 뭐라도 했어야죠. 근데 팀이 10연패를 하는데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아무도 변화도 안 주는 거는 참 새롭다, 진짜.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욕을 잃어버리신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를 기다려야지라고 기다리기에는 22년 만에 10연패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태형 감독님께서는 우리 팀의 레전드인 백인천 감독님과 동급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백인천 감독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뭐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는 안 해야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감독이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냥 연패가 너무 길어지면 오늘은 무슨 수술 써서라도 연패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러고 인터뷰를 안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방임하고 내일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나요? 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라도 책임지는 척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잘해 왔는데 이 연패했다고 감독님을 탓하느냐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년 만에 이지기형의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팬들한테 사죄의 멘트를 하시건 그러니까 너무 팀이 부진해가지고 감독으로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라도 해주시거나 네 그리고 그 말에 맞는 진짜 어떤 온몸 비틀기 시도라도 좀 해주시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멘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정말 풀리지 않는다. 네, 뭐 이제는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굉장히 책임을 느낄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오늘 경기를 뭐 리뷰를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지만 나균환 선수는 일단 오늘 굉장히 잘 던졌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 뒤에 올라온 불펜진에서 족족 이제 좀 실패를 하면서 했는데 뭐 정현수 선수는 칼같이 원포인트로만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최주영 선수가 공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급하게 땡겨 써가지고 또 하는 것도 그렇고 나승엽 선수를 땡겨 쓴 거는 뭐 그거는 뭐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영 선수가 오늘 구속이
150, 148, 149 구속은 막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나승엽 선수도 저는 장타 나오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팀이 너무 급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직 감독님도 말씀하신 게 아직 100%는 아닌데 급하니까 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100% 아닌 나승엽 선수가 고승민 선수를 외야로 밀어내면서까지 선발로 들어갈 만했느냐? 그냥 대타 카드로 남겨 놓아야죠, 차라리. 고승민 선수가 외야로 나갔을 때 성적이 20 28 타석 5보이넷 1안타인데 이런 거 안 보셨죠?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안 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내일 그러니까 제일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내일 우투수 치리노스 선수잖아요. 그러면 뭐 1번 황성빈 9번 한태양인가? 아니면 1번 손호영 2번 황성빈일까? 그러니까 오늘 쓴 선수 라인업에서 바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벤치에 정복은, 전민재, 신윤우, 노진혁, 박찬현, 장구성 선수잖아요. 팀이 이 정도면 이 선수들이 뭐 전민재 선수 지금 잠시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연패 기간 동안 선발로 못 나왔던 선수들이면 이 선수들을 통째로 선발로 집어 넣어보고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도 진짜 뭐 진짜 하다못해 미신인데 하다못해 뭐라도 뒤집어 써보고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태 이렇게까지 기분이 안 좋냐면 진짜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 기나 기고 처참한 연패를 보면서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안 좋고 머릿속이 어지럽고 막 손이 떨리고 이도 손이 안 잡히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괜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날이 되면은 오늘은 탈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6시 반에 경기를 또 보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롯데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당신들이 팀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직장이잖아요. 돈 주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돈 주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킵시다. 그리고 진짜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는 직장이겠지만 이게 진짜로 사람 건강에 영향이 미친다니까요. 이 팀 야구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본 사람들한테는 그 모르죠. 뭐 이 팀 롯데 자이언츠라는 구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팀에서 뛰는 이상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받는 그 모든 것들이 팬들한테서 나옵니다. 돈이. 네. 그래서 뭐 더 긴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연패가 언제 끊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LG가 많이 도와줬으면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경기들이 한 3, 4경기 정도 있었습니다. 4경기 정도 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팀이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어제도 사실 끊을 만한 경기였고 이래 도와줘도 뭐 벗어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요. 네. 가망이 없어 보이고 뭐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창원의 퓨처스 팀이 가는 게 좀 더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이게 진짜 그냥 비아냥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퓨처스 팀이 가는 게 좀 더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뭐 선발 투수만 바꾸면 선발 투수만 1군 투수 나오고 나머지는 퓨처스 선수들이 한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연패 기간 동안 상대 팀이 도움을 안 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이왕 지는 거 19연패 시원하게 하고 역사에 한번 이름 남겨봅시다 그냥. 네. 뭐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내일 경기도 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또 그냥 뭐 지지 않을까? 지겠죠? 예, 이긴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야구 유튜브입니다마는 뭐 너무 야구를 솔직히 뭐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보지 마시고 제 방송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올 시즌 제가 스스로 유튜브를 정말 잘해 보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방송을 쉬지는 못하겠는데 뭐 진짜 퓨처스 경기를 좀 리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냥 1군 경기는 짤막하게 하고 그 경기를 좀 분석하는 거를 퓨처스 쪽으로 좀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뭐 야구를 멀리 하시고요. 계속 보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진심으로 건강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면 좋겠고 이 팀은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그냥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라고 말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저의 잘못된 발언으로 기분 상하셨을 분들에게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